반갑습니다. 차돌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은 액티언 신형 모델입니다. 자, 토레스 쿠페라고도 불리우는 이 액티언 모델이 KG 모빌리티에서 새로 나왔죠. 자, 1500cc 터보 가솔린 모델로 나오고 있어서 요즘 르노에서 나오는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단일 모델 1500cc 터보 가솔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3300에서 3600 사이의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델로서 차량 크기 대비 가성비가 많이 뛰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는 토레스 EVX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차량 뒷 라인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쿠페 형태로 뻗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사항, 작동법 한번 정리해서 차주님들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액티언의 차 키는 기존의 차 키에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KG 모빌리티의 차량 키가 조금 뭉툭했는데 굉장히 좀 슬림해졌고요. 문 열고 닫고 에스코트, 경보기, 트렁크 여는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으로 주차를 해준다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은 빠져 있지만 키 자체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도어 개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S7 모델이긴 하지만 이 버튼식의 스마트 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식이 제공되는 것과 이렇게 손만 올려서 터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더 고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당 모델은 7, 5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와 보게 되면은 도어 트립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사이드 밀러 적보 펴는 버튼이 있고요. 좌측,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사이드 밀러 각도 조절하는 거. 자, 양쪽 모두 세이프티 오토 윈도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기능이고요. 뒷좌석 창문은 누르는 만큼만 열리도록 되어 있고 문 도어 개폐, 차일드 락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 쪽으로 가면은 메모리 기능은 따로 없고요. 시트 위아래 등받이 그리고 허리 베기지 말라고 요추 버튼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에 탑승하면은 여기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퓨즈 박스 이 안에는 뭐 전기장치, 조명장치 배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차주가 손댈 필요는 없고요. 앞쪽에 있는 요거를 제끼게 되면은 보닛을 열 수가 있습니다. 보닛을 열어서 뭐 오시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체인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백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무릎 에어백입니다. 무릎 에어백. 사고가 나게 되면은 무릎 쪽에서 에어백이 튀어나오는데 여기도 에어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간혹 가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손댈 필요 없이 그대로 무릎 쪽에서 에어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 베이지 톤이잖아요. 카멜 베이지라는 실내 인테리어 패키지입니다. 이 약간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굉장히 시트가 퀼팅으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콘솔도 이렇고요. 요런 카멜 베이지가 40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화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 직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런 재질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 자체가 가죽 시트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다 가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가죽이라서 뭐 굉장히 이 오염도가 있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오염에 좀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일반 차량 동일한 위치에 있고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브레이크 밟으면 레디에 불이 들어옵니다. 레디 불 들어온 상태에서 스타트 눌러주시면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자, 전체적인 시안성 어떠신가요? 자, 커브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KG 모빌리티 차 같지 않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레스 EVX 전기차 디자인하고 거의 같다라고 봐도 괜찮을 굉장히 잘 나온 디자인에 속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보게 되면은 기존 거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 끄트머리에 삼각형으로 된 부분은 한번 눌렀을 때 비상 깜빡이가 이렇게 3번이 깜빡이게 되고요.
라이트 오토 모드로 갖다 놓으면 항시 오토로 작동이 되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동으로 작동되는 거 100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실 거예요. 자, 왼쪽 깜빡이, 자, 오른쪽 깜빡이 다 동일하고 상향들도 일반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끝에 이렇게 깜빡이 한번 누르면 비상 깜빡이가 3번 깜빡이는 요 기능이 있는 거, 요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기존 디자인하고 거의 같죠. 와이퍼입니다. 와이퍼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복잡할 건 없어요. 와이퍼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한 번만 아래로 제끼면은 바로 오토 모드가 되는 거죠. 한 칸만 아래로 딱입니다. 화면에 프론트 와이브 오토라고 뜨죠. 한 칸만 아래로 내리면 바로 오토 모드로 작동이 되고, 요거 가지고 가널식으로 각도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뒤에 와이퍼죠. 로우 하이로 뒤에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누르게 되면은 워시액이 분사가 되는 거죠. 뭐 기존 거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우측 좌측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는 패들 시프트죠. D 모드에서 그대로 달리면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3단 4단 단수가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단수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내리막길을 내려오거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혹은 급가속을 하실 때 자유롭게 수동처럼 기아를 변속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에 있는 버튼들은 이 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현대 기아차랑 거의 똑같고요. 이 책자 모양을 한번 누를 때마다 센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FM 라디오가 나왔다가 주행거리 나왔다가 이렇게 차선 유지 시스템 나오고, 내비로 전환되니까 전체적인 화면이 내비로 바뀌죠. 이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내비 화면은 전체적인 화면처럼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다시 화면을 전환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 버튼과 요 버튼으로 조작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달리실 때 어느 정도 설정 속도가 작동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현재 누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나오죠. 왜? 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다가 이 버튼을 누르고 세팅을 아래쪽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그 속도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를 누름에 따라서 내가 70에서 걸었으면은 80, 90 올라가는 거고, 아래로 내리면은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차 간격을 유지하는 건데요. 한번 누를 때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앞차를 졸졸졸 따라가는 간격이 좁아졌다가 넓어집니다. 절대 일정 속도로 세팅을 해놓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앞차를 부닥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고 운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가 차선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거 화면 내에 차선 유지, 차선 이탈 센서 두 개가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합니다. 자, 핸들 모양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유는 차선 이탈 센서는 이 상태에서는 삐삐삐 소리만 나지만 이 버튼이 들어가게 되면 차선 유지까지 해주죠. 핸들을 원래 위치로 조항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운전하다가 잠시 졸거나 차선을 이탈했을 때 이렇게 제자리로 핸들을 틀어줌으로써 조금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단지 시내 운전하실 때는 차선을 수시로 넘나들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자주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측 핸들 하단에 있는 버튼은 오토 홀드입니다. 자, 오토 홀드는 이렇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신호 받으실 때 정차 시에 그대로 D 모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신호가 길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섰다 갔다 할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으니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걸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전혀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오토 홀드의 유일한 기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좌측으로 오게 되면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이제 메뉴판을 쓰다 보면 라디오라든지 음악 듣는 거라든지 이제 설정을 하시다 보면 내가 최애로 자주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주시면은 이 버튼 하나로 원터치로 바로 내가 원하는 메뉴별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 스티어링이 있는 거는 전화, 그리고 열선, 핸들 열선이죠. 그리고 모드를 누를 때마다 FM, AM 라디오가 전환이 되고요. 이 버튼은 만약에 FM2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은 99.9, 102.7 라디오 채널이 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눌러서 뭐 음악을 듣는 파일이다, 1번 파일, 2번 트랙 이렇게 넘어가는 버튼이죠. 그리고 위아래 음소거,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이건 인포콘이라고 해서 눌러서 음성으로 인식, 내비게이션, 길 찾는 명령어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아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봉 자체도 굉장히 크리스털로 되어 있고, 길었던 기아봉이 작아졌다, 아주 심플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위 상단으로 올리면 후진이 정성되는 거고요.
아래로 내리면 뒤로 출발이 되는 거죠. 자, 후진도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후진을 넣으면은 자,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자, 후진에서 그냥 파킹을 눌러도 바로 파킹으로 가는 겁니다. 거쳐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뒤로 딱 제끼면은 되고, 이 상태에서도 바로 파킹으로 넘어가도 파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피 있는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은 파킹이 들어오고요. 이거를 풀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주시면 풀어집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걸리고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컵홀더죠. 컵홀더가 작지만 이게 두 개 컵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콘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콘솔은 이렇게 진짜 제끼게 되는데요. 들어 올리게 되면 깊이가 상당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예요.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약간 조금 엠발랄 수 있는데, 이걸 닫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뚜껑 닫아버리면 이게 잠겨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통 넣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콘솔 하단 부분은 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 단자와 USB 단자, 그리고 12V,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뭐 되게 작습니다. 이게 카드 정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히든 공간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크게 뭐 사용할 때가 있지는 않아요. 뭐 볼펜 정도, 뭐 카드, 조그만한 카드 정도 이 안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상 깜빡 에어컨 송풍구 일반 차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그냥 차세대 1세대 매뉴얼처럼 옆에 꼽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에 꼽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초적인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도어 버튼, 그리고 뭐 이건 뭐 크게 설명할 거 없겠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다시방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요걸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 조명이 자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끼면 조명이 꺼지게 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뭐 공조기라든지 누르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게 좀 특징이죠. 좋을 수도 있고 심플할 수도 있겠는데, 화면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조명 버튼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배경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송풍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 에어컨이라든지 통풍 열선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죠. 바람 양이고요. 그리고 또 열선 3단 2단, 터치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뒷좌석 열선 3단 2단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오토도 3단계로 조절이 되죠. 너무 센 바람으로 처음부터 하면 나오기 때문에 단수를 이렇게 좀 줄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바로 오토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내가 원하는 온도가 도달했을 때 오토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바람 나오는 방향의 대기, 외기, 그리고 이제 18.5도, 여기는 18도, 온도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 사람은 추운데 여긴 덥다 그래요.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하게 되는데, 이 싱크를 눌러버리게 되면 운전석 온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앞유리, 뒷유리, 열선, 아웃사이드, 배기,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바람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는 꺼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바람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발쪽, 이렇게 하면 앞쪽, 이런 식으로 다소 기존에 있던 거랑 조금의 다른 패턴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 트렁크 열림 버튼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 이걸 누르게 되면은 트렁크가 열림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음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오디오, 라디오 채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FM 라디오를 컨트롤해서 화면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좌측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저장을 해서 아까 전에 봤던 스티어링 휠에 있던 이 버튼, 자, 이 버튼을 가지고 위아래로 볼륨과 채널, 자, 열선 그리고 통풍 다 확인하시고, 화면을 위로 올리게 되면 라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이 라디오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채널이 나오게 되고, 금방 전에 봤던 에어컨 모드는 이 화면에서 따로 볼 수도 있어요. 화면이 좀 커졌다가 좀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또 컨트롤 하는 거는 통풍이나 열선 이렇게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트렁크 열림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접근을 하실 때 바로 송풍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라디오 채널 터치하셔가지고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채널을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 원터치로 가지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바로 컨트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자동 주파수 기능이니까 역시나 지역 위치에 따라서 변형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감도,
또 채널이 다 틀리거든요. 장거리 운전하실 때 또 바뀌니까 수시로 요거 컨트롤해서 수신국, 지역국 잘 수신되도록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화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라디오가 숨겨지게 되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메인 화면 넘어가는 건 항상 이 G 버튼, 홈 버튼이죠. 홈 버튼을 눌러서 점박이를 요걸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요 화면으로 전환돼요. 금방 전에 보셨던 라디오 채널이 요 화면이었고, 다시 점박이로 들어가면은 자, 전화가 나오죠. 전화 우리 블루투스 한 번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전화기 버튼 누르시고 블루투스 설정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바로 블루투스 페어링 되니까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즐겨찾기, 아까 전에 제가 핸들에 둥그렇게 있던 이 버튼이죠. 자,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즐겨찾기 어떤 매뉴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화면에 표시가 될 거고요. 자, 내비게이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뭐 매뉴얼로 들어가서 여기서 눌러가지고 우리가 초성을 입력하고 일반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차 이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화면 누른 거 있잖아요. 음성인식이죠. 음성인식 어디 갔죠? 인포콘.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인포콘 가입하시게 되면은 음성인식으로 내비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인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거는 이 인포콘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바로 AI 플레이어 음성인식 화면이 나오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 주시고 나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있던 음성인식 인포콘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화면에 있는 인포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AI 플레이어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차 받아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장이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특이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후속 취침 모드 있죠. 이 운전석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뒷좌석에 혹시나 자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음악이 안 들리게 됩니다. 뒷좌석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차량 설정, 일반 설정이 있습니다. 자, 차량 설정 먼저 한번 들어가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차량을 쓰다 보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 쓸 건지, 자, 문을 잠갔을 때 에스코트 기능이 10초를 들게 할 것인지 20초를 들게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실내 조명 컨트롤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녹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블루,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여러 레인보우, 여러 가지 안에 엔포테인먼트 조명을 바꿀 수가 있다. 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자면 뭐 도어 테일게이트 열게 되면은 차량 스위치 후단의 도어 자동으로 잠깁니다. 우리 보통 출발을 하게 되면 D 놓으면 자동으로 탁 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킹을 문이 탁 열리는데 뭐 그런 것도 꺼질 수도 있고 자동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다가 조금 나하고 맞지 않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차량 설정에 들어가셔서 전반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매뉴얼 코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또 일반 설정은 아까 차량의 설정이라기보다도 디스플레이, 화면, 라디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컨트롤도 한번 볼까요? 컨트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라이트의 조사각 있죠? 보통은 이제 대시보드 쪽에 있어요. 대시보드 쪽에 좌측에 있는데 조사각을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이 눈높이에 맞게 이상하게 라이트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라이트를 약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이걸 갖고 조절하시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 자, 스포츠, 자, 윈터, 말 그대로 윈터는 눈 올 때죠. 스포츠는 좀 고속으로 달릴 때 기분 좋게 좀 연비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삐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소리가 나는 거고요.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 데서 내려올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TCS 눈길에서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진 넣어야지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렇게 화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화면을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이러한 것들인데 좌우지간 이 버튼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 컨트롤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 해야 된다, 말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조기 버튼이 따로 마련이 없어서 굉장히 깔끔한 멋은 있겠지만 이 컨트롤을 가지고 모든 걸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기호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온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자, 헤드레스트에 옷걸이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굉장히 이거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뒷좌석 도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자, 리어 커튼이 썬팅을 하겠지만 뒷좌석에 여기 또 마련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뒷좌석 열선 버튼 2단으로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 송풍구, 그리고 250V, 220V 아니네요. 자, USB 단자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올릴 수는 있는데 공간은 적고요. 포켓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콘솔. 자, 뒷좌석에 컵홀더 있습니다. 자, 컵홀더 이런 식으로 해서 빼가지고 컵 2단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리어 조명만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전체적으로 LED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또 옷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뒷좌석 레그룸 공간 뭐 훌륭합니다. 뭐 일반 우리가 스포티지 투싼 정도 되는 충분한 수준이고요. 자, 5인승 베이스에서 뭐 그랑 콜레오스 대비했을 때 많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똑같이 5인승 숏바디이기 때문에 뭐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렁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버튼을 여기 터치를 하시게 되면 트렁크가 개폐가 되죠. 자, 트렁크 공간은 뭐 충분합니다. 뭐 제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그랑 콜레오스 대비했을 때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뒷좌석은 역시나 백폴딩이 다 되기 때문에 큰 짐 넣으실 때는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껴놓고. 자, 아래쪽 하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어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큰 짐, 무거운 짐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명 있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명을 키울 수 있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캠핑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뒷좌석에서 그러니까 캠핑을 차박을 한다 이렇게 누웠을 때 문을 닫으려고 하면 당에서 열어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5 모델은 없고 7 모델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아주 쌈박한 기능입니다. 이게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좌측에 이게 12V 단자, 차량용 아이스박스라든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트렁크 공간 상당히 쌈박합니다. 자, 트렁크 닫을 때 그대로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닫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액티언 토레스 쿠페 모델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5 모델과 7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고 3,300에서 3,500 뭐 옵션에 따라서 조금 비싸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뭐 가성비가 좋죠. 트레일 블레이저 이런 차들 한 3,200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포티지 또 투싼 옵션 좀 넣으면은 뭐 한 중간급 정도면은 한 3,500이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자, 1.5 터보 가솔린 액티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 보완될 사항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